안녕하세요. 이제 51번째 방송인가? 50번째인가 51번째인가 그래요. 이 3년쯤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차곡차곡 쌓여가네요. 오늘은 스티븐 킹의 악몽을 파는 가게를 읽어왔습니다. 한참 책을 뒤적거리다가 곧장 막 다 읽지는 않고 뭐 다른 책도 읽고 그러다가 딱 어느 지점에서 재미를 느끼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순식간에 읽었어요. 저희 누나가 스티븐 킹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소설을 좋아하게 된 지 4년쯤 된 것 같은데 4년 만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싫지 않은 정도? 그냥 그 정도였는데 매력이 있네요. 이 소설가가.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글쓰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참 딥하게 소설에 빠져 있을 때 약간 허풍쟁이 같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약간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를 질투해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일단 경계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책 인쇄로만 뭐 수백억을 번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뭐 검증된 작가? 베스트셀러?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여도 모자랄 만한 그런 소설가인데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쓰면서 막 어떤 칭찬을 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봤는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재밌고 책이 그냥 이 소설가는 킹왕짱, 이름도 스티븐 킹이에요. 천재, 뭐 그런 말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이라도 이 소설가의 진가를 알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소설가의 책을 읽고 호감이 생기면 그 작가의 다른 책을 또 읽고 싶어지는 현상을 다들 아실 거예요. 책을 좋아하신다면. 그러니까 한 작가의 책을 2권 이상 읽었다. 그러면 이미 반쯤은 좀 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저는 소설 습작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악몽을 파는 가게라는 책이 더 특별한 게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단편 목록인데 단편마다
서문이 적혀 있어요. 뭐 정직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믿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 봤어요. 단편 소설을 그래도 소설집을 수십 권을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단편마다 자기가 이 소설을 적게 된 뭐 계기나 이런 부분이 정직하게 적혀 있는 책은 처음 봤어요. 정말 쿨한 거죠. 저는 공포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 악몽을 파는 가게 겉표지도 그렇고 그냥 공포물 같잖아요. 첫 소설이 막 자동차가 우걱우걱 사람을 씹어먹는 얘기가 나와. 아, 진짜 공포물이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제가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 같아요. 아, 다른 책을 좀 볼까? 그리고 다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책을 다 읽고 다시 이제 악몽을 파는 가게가 맨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읽어보게 된 거죠. 그 잘 읽히는 책을 찾는 분들한테도 좋은 소설일 것 같아요. 편해요. 스티븐 킹의 문체는. 게다가 위트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공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왜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지점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뭐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사람들의 무관심 뭐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밀실 같은 데 갇혀 있다? 약간 단절돼 있다? 약간 그런 거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나의 단어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의 단어를 나는 10명이 다 다르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할지언정 다르게.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된다거나 멍하니 생각에 빠져든다. 저한테는 이게 익숙한 패턴인데 좋은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자주 하는 뭐 그런 패턴이에요. 악몽을 파는 가게 안에 실린 소설 중에는 별로 공감이라기보다 잘 이해가 안 가는 소설도 있었어요. 정말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는데 그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보통 그러면 좀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아, 이해가 안 가네? 얼른 다음 소설이나 읽어야겠다.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가 대단히 유동적인 사람이구나. 마치 물처럼.
어느 정도 사람이 명성을 쌓으면 사람이 권위적이 되거나 꼰대가 될 법도 하잖아요. 실제로 저는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돌이켜보면은 되게 꼰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지식이나 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진리인 것 마냥,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내가 맞다고 생각한 건 맞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소설가는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소설가의 소설에 꽂히거나 뭐 글에 꽂혀서 그 책을 계속 읽으면 그 작가의 문체를 담는데요. 자기가 쓰는 글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설가들이 자기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소설가의 글을 읽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냥 읽어요. 자기가 읽고 싶으면. 뭐 수십 권이고 읽어서 그런 문체를 닮은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자기가 이때 이 소설가한테 꽂혀갖고 한참 읽었더니 그 소설가의 문체가 어느 정도 닮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단편마다 있는 이 서문에서. 그래서 저는 또 거기서도 또 호감이 생겼어요. 진짜 오히려 제 나이가 절반도 안 되는, 절반쯤 되는? 뭐 제가 훨씬 더 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단편집에 도덕성이라는 단편이 실려 있어요. 도덕성. 네. 제가 앨리스 먼로라는 작가한테 꽂혀가지고 디어 라이프라는 단편 소설집을 한 3번? 4번쯤 읽은 것 같아요. 4번까지는 아니고 한 3번쯤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어라? 약간 이 작가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앨리스 먼로의 체취가 느껴질지언정 스티븐 킹의 글인 거예요. 이게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착각인지도 몰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는 소설 습작할 때 이제 공모전을 내야 되니까 막 글이 안 써질 때 읽는 소설이 정해져 있었어요. 톨스토이 소설이랑 뭐 안나 까레닌이나 뭐 이반 일리치의 중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톨스토이 소설이나 해밍웨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읽고 나서 뭐 금방 다시 글을 쓰니까 흔적이 남아요. 그런 작가가 이제 사용하는 글 버릇이나 약간 이런 거. 해밍웨이라면 약간 투박한 문체가 되겠고, 톨스토이도 뭐 약간 고지식한 듯한 문체가 될 텐데, 그런 흔적이 제 문장에도 이제 어렴풋이 남는데 제 건 되게 구린 거예요. 나중에 내가 봐도. 근데 반면에 스티븐 킹의 그 도덕성이라는 소설은 어땠냐면,
앨리스 먼로의 향기는 맴도는데 스티븐 킹이라는 꽂힌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소설이었어요. 참고로 앨리스 먼로라는 작가는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여류 작가님이십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세상에는 유쾌한 유머 감각을 가진 진중한 사람이 있고 그저 가볍기만 한 사람이 있는데 스티븐 킹은 사실 전자였던 거죠. 유쾌한 유머 감각을 가졌지만 진중한 사람. 이게 저는 그냥 그 전에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고 허풍쟁이라고 제가 매도를 했는데 혼자서 속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의 글을 좀 열린 마음으로 읽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느낌을 뭐랄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이건 역시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 진짜 오랜만에 책을 아껴 읽는다는 소리를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의 책을 읽으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악몽을 파는 가게도 2권을 샀어요.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다른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좀 답답하거나 힘들고 막 이럴 때 읽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농익은 유머 감각을 가진 소설가. 지금의 시름을 잊게 하는 정말로 악몽을 파는 가게 1권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랑도 비슷해요. 재밌는 드라마를 마가 하고 있잖아요. TV에서. 그러면은 그 드라마 하는 동안은 그 드라마를 떠올리면 어떤 상황이든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니면 약간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 것 마냥 애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떠올리면 행복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좀 느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강추입니다. 취향에 맞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강추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오늘은 좀 재밌게 읽은 책이라 기분이 업돼서 방송을 한 것도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